안녕하세요. 저는 UI 디자이너고요. 이름은 서연주입니다. 현재 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프롬 디자이너라는 디자이너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6년 정도 되었어요. 디자이너에게 성장이란, 저는 이 질문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실 이렇게 성장이란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성장이 결국은 좋은 디자이너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이는 것들이 디자이너의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학부를 전공을 했고요. 기술을 배우면 너의 시대에는 먹고 살 거다. 아버지의 권유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고 미술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웹디자인을 해야겠다 라고 굉장히 단순히 저의 그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전공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대학교에 있는 수업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이론이나 좀 실습에 대한 학습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강의가 되게 듣는 것이 좀 쉽지 않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중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듣다가 핸드폰 보다가 또 듣다가 다시 반복해서 다시 듣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주니어 시절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남자친구랑도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환경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알람을 끈다, 핸드폰도 덮어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법칙을 정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거든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의 습관으로 다져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좀 뭔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UI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은 UX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였는데요. UX가 워낙 범위가 넓고 또 UI 또한 디자인의 어떤 법칙이나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저는 해외 아티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아티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냥 해외 아티클을 번역한 글들만 공유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해외에는 이렇게 많은 아티클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대신 영어를 제가 못해요. 이 아티클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라는 그때 좌절감을 좀 맛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가 지나서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번역기가 기능이 좋아지면서 영어 공부를 이걸로 번역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하루에 2-3개의 아티클들을 꾸준히 모으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에다가 개인 피드와 함께 섞여가지고 이렇게 모았었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다시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해외 아티클을 그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두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2-3개 정도를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찾아서 올려놓고, 올릴 때 얘가 어떤 글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글 번역기나 혹은 팝하고 번역기를 통해서 정리가 된 짤막한 문장을 함께 올렸어요. 결국 이게 저에겐 약간 하나의 자료실 같은 것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책이 굉장히 잘 나와요. UX 법칙이라든지 UX 101 원칙이라든지 혹은 심리학 법칙이라든지, 이 책에 나오는 법칙과 예시들은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내용,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지금 잘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사례들을 함께 엮어서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디자인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게, 툴은 배우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론들은 나에게 되게 쌓이고 체화되지 않으면 내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 체화되고 나오기까지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야 이 내용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였고, 이 이론이 또 여기랑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실무에도 이 부분이 이어지는구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야 좀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UX, UI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론 공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그 툴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좀 롱런이거든요.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스터디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뭔가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그 기획이 나왔고 기획에 따른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든 뭐 에이전시든 클라이언트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메일을 쓰거나 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내가 이 디자인을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획서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A안, B안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는 처음에 디자인할 때 이게 이 UI를 여기다 쓰는 것이 맞나? 체크박스를 써야 되나? 버튼은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나? 텍스트는 여기가 맞나? 아닌가? 이게 더 나은가? 결정을 하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혹은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쌓이고 나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렇고 이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비주얼 툴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짧은 시간 안에 고퀄리티 혹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습관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긴 했는데, 디자이너니까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라기보다 저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습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인기 아티클을 매일 2-3개씩 올린다던가 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알고 봤더니 스몰 스텝 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들이었고, 저희가 스터디를 오랫동안 했고 최소 2-3년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스터디를 통해서 만났던 디자이너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프롬 디자이너에서 경험 공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소연님이라고 계신데, 그 디자이너분이 갑자기 주니어 때 팀장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굉장히 일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프롬에서 하는 해외 인기 아티클 읽고 공부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그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 쉬듯 스터디한다. 자기의 그 멘탈을 이겨내는데 이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정리를 잘 못해서 독서 모임에 오신 분이 있어요. 독서 모임은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도 딱 거의 3년 차? 지금은 그냥 술술술술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스터디가 좋은 이유는, 공부는 나 혼자 사례 찾고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시간에 많은 효과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경험하는 것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다른 관점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사례를 한 번에 많이 접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스터디가 바로 그 환경 설정이었어요.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하는 스터디를 해야겠다. 왜냐면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안에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끔 나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환경 설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스터디를 운영해 가면서는 11월쯤 되면 내년 이 커뮤니티에서 해야 할 혹은 하고 싶은 행사, 스터디 일정들을 대충 다 짭니다. 그래서 거의 1년치가 다 짜여져요. 그래야 제가 놀러를 갈 수 있거든요. 비는 날에 가고, 또 원칙이 있어요. 연휴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1년에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는 달이 몇 달 안 돼요. 그러니까 총 3번 정도 되거든요. 4주 정도 하는데 4주를 하고 2달을 쉬어요. 왜냐면 쉬는 동안 다음 기수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안에 다음 발표 준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1년에 내가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티 운영한 지도 6년 정도 되었고, 뭘 하나 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인가 봐요, 제가. 최소 그냥 1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오래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성취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계획을 세워놔요.
내가 내 시간을, 내 스케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미리 정하고 나면 이 시간이 쌓이잖아요. 한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이게 쌓여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냥 꾸준함이 되었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예전에는 운동 가려면 큰맘 먹고 오늘은 가야 돼. 오늘은 곱창을 먹으러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운동만 생각하고 가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왔다가도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디자이너니까 이런 게 필요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습관들이 결국은 디자인 그리고 내 일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습관들을 다져나가고 이 습관들이 모여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효율적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각자 이렇게 시간을 쓰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야기하면 꾸준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학습을 하기 위해 혹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나만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들어보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미드저니, 챗GPT 이렇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1년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된 자에게는 미래가 그렇게 많이 두렵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학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이유는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할이나 역량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그리던 그림들이 지금 UI까지도 미드저니가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 결국 크리에이터 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UI 디자인이 결국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에 UI 디자인은 또 UI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이루게 하는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UI 디자이너들이 이 UI에 대한 디자인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진 않는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용자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는 기술에 따라가면 기술이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려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알려주지 않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들이 내가 디자인하는 것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디자이너 분들이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E형보다는 I형이 저희 모임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독특하게. 그래서 일반 커뮤니티랑 좀 다른 분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이 I형들도 리더가 돼서 여기 안에서 활동들을 하고 또 다른 후배 디자이너를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하는 디자이너 커뮤니티라고 소개를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어떤 목표고 프롬 디자이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하고 깊이 있는 UX 디자이너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